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파이썬을 열공을 해봐요. 화이팅! 자, 오늘은 세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형 중에서도 군집 자료형,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리스트, 큐플을 배우고 오늘 세 번째 배우는 게 이 세트입니다. 앞에 두 가지, 리스트, 큐플과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르게 또 세트만의 특별한 특징도 있고 해요. 이 세트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집합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집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워봤을 거예요.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집합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집, 수학 문제집에서는 집합 부분만 이렇게 빽빽하게 열심히 풀어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수학에서 사용되는 집합이랑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수학의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주 그려요.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적고 그 안에 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이 뭐뭐뭐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자, 코딩에서는 이 세트형을 만들 때 중괄호에다가 값을 담아서 세트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A 집합, B 집합, 그 다음에 코드로 표현을 했는 세트형은 이렇게 A, B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순서의 개념이 없다. 저겁니다. 순서의 개념이 없다는 거는 앞에 배웠던 리스트와 튜플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자, 리스트 튜플은 전부 다 순서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리스트나 튜플의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붙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숫자를 적어서 몇 번 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세트에서는 이 인덱스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한번 실습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덱스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개념이 없다라는 게 앞에 두 가지와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트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2가 여러 개, 4도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도 두 개, 이런 식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A 세트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하면은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복은 빼고 하나씩만 처리가 되어서 담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실습을 해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순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내가 1, 2, 3, 4, 5를 이렇게 순서를 섞어서 넣든, 그 다음에 1, 2, 3, 4, 5를 뭐 똑바로 해서 넣든, 이 세트 안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빈 집합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빈 집합 만들기 하면서 위에서 있었던 이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빈 집합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트의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을 비워넣는 거예요. 자, 리스트는 대괄호, 이렇게 꺾어진 대괄호를 썼었고 큐플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소괄호를 썼었죠. 세트는 꼬부랑꼬부랑한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을 때에는 세트 이름을 불러보았을 때 비어있는 세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얘는 비어있는 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요렇게요. 당연히 타입을 찍어보면은 클래스 세트형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서 봤었던 A 세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얘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처음에 넣었던 순서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떨 때는 우연히도 내가 넣었던 순서와 같은 순서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겠죠. 허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순서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넣은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들어간 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값을 여러 개 집어넣었는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많던 값들 중에서 중복을 빼고 하나씩만 가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집합을 만들 때에는 내가 세트의 이름을 넣고 중괄호를 꼬부랑하게 만든 다음에 안쪽에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질 때는 알아서 중복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세트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트 함수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는 리스트 안에 1, 2, 3, 4, 5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째로 세트 함수로 감싸주었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중복되는 값을 넣었다 할지라도 1을 이렇게 3개를 넣어볼까요? 넣었다 할지라도 얘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세트로 바뀌게 된다면 중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트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